일단 이 명제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명제는 참 또는 거짓이 명확한 문장 또는 식을 의미하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언제 제일 많이 접하냐면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했을 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했을 때 거기 써있는 것들 그 문장과 식들이 전부 다 명제예요. 그때 참 거짓이 명확하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 자, A는 키가 크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A 키가 대략 180이라고 해보자. 큰 거야, 작은 거? 170보다는 크지만 190에 비해서는 작지. 그래서 어떤 비교 대상과 있느냐에 따라서 큰지 작은지가 바뀌는 경우, 그럼 이 경우는 참과 거짓이 명확하지가 않다예요. 근데 또는 자, 얘는 참이니 거짓이니? 거짓이지. 거짓인 게 명확한 거는 명제라고 해서 그래서 얘는 거짓인 명제야. 얘는 참이니 거짓이? 참이지. 지금처럼 참인 게 확실한 것은 참인 명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우리는 명제라고 부릅니다. 그럼 지금처럼 얘는 누구랑 비교에 따라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즉 x 플러스 2는 4래. x에 2넣으면 이건 참이지. 근데 2가 아니면 거짓이지. 그래서 x 값에 따라서 참일 때가 있고 거짓일 때가 있고, 그리고 참거짓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이거를 조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참과 거짓이 명확하지 않은 문장 또는 식은 조건, 명확하게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이 되는 건 명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2학기가 돼서 명제 부분을 하게 되면은 꼭 한 문제씩이 나와요. 다음 중 명제인 것은, 다음 중 명제가 아닌 것은 했을 때 참인지 거짓인지가 명확히 드러나면 명제, 아니면 조건이고요. 그럼 이 조건들에서 이 조건은 참이되게 하는 x값이 있을 거거든. 그게 x가 얼마니? 2. 거짓이되게 하는 애들 x가 2가 아니면 주거든. 그럼 이 참이되게 하는 값들을 모아놓은 걸 뭐라 부르냐? 진리집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명제를 일반적으로 소문자로 넣어도 되거든. 그럼 이 조건을 P라는 조건이라 줬으면 이 P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은 대문자로 표현해. 그래서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참거짓이 명확한 문장 또는 식이 명제고 그렇지 않은 걸 조건이라고 한다. 근데 그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애들 모아놓은 걸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요걸 첫 번째 여러분들이 단어의 뜻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A라는 집합이 있어. 이때 A가 아닌 것들을 뭐라고 부르지? 아닌 것. 어떻게 표현했어요? 여집합으로 이렇게 표현했잖아. 마찬가지야. P라는 명제가 있어. 얘 정반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부정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표시하냐면 물결표 치고 P. 얘를 부정하면 이렇게 표현해. 그럼 얘를 부정하면 얘들아, A의 여집합은 뭐였어? A였지. 그럼 당연히 뭐겠어? P.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정의 개념은 정반대거든. 그럼 예를 들어 볼게. P라는 조건이 이거래. 그럼 얘를 부정하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의 반대는 뭐야? 3보다 크거나 같다의 반대. 작다겠지. 그래서 등호가 있는 걸 부정하면 등호가 없어지고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됩니다. 그럼 얘를 부정하면 x는 2를 부정하면 x는 2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집합 개념에서 또 배웠던 게 뭐냐면 합집합과 교집합이거든. 합집합은 집합 A 또는 B 여기에 속한 거였어. 얘는 A에도 속하고 그리고 집합 B에도 속하고. 그래서 이 또는이란 개념과 그리고의 개념은 정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가 되고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 돼. 예를 들어 볼게. P라는 거는 Q는 이렇게 있어. P 또는 Q야. P 그리고 Q야. 무슨 뜻이니? P 또는 Q. 과자를 먹거나 또는 음료수를 마신다거든. 얘는 과자도 먹고 음료수도 먹어야 돼. 음료수를 과자 그리고 음료수. 자, 그럼 봐봐. 얘를 부정해 볼게. 그럼 어떻게 되니? P면 무슨 P 대? 물결표 P지. 이걸 뭐라고 읽냐면 not P라고 읽어요. not P 그리고 not Q야. 그럼 얘는 not P 또는 not Q가 돼. 그럼 봐봐. 나는 과자를 먹는다. 부정하면 나는 과자를 먹지 않는다가 되고 not Q면 나는 음료수를 먹지 않는다가 되지. 그럼 얘는 과자도 안 먹어야 되고 음료수도 안 먹어야 돼. 그럼 부정하면은 나는 과자와 음료수를 먹지 않는다 해서 과자도 안 먹고 음료수도 안 먹고 그리고의 개념이 되고, 얘는 이거 또는 이거잖아. 나는 과자를 먹지 않거나 또는 음료수를 먹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부정의 개념은 정반대 개념이야. 여집합이랑 똑같아요. 그 정반대인데 부등식 같은 경우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 등호 같은 경우는 등호가 없어져요. 또는 등호가 있는 경우는 등호가 아닌 것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또는은 그리고로 바꿔주시면 되고 그리고는 또는으로 바꿔주면 돼. 근데 요걸 아셔야 돼. 요거 봐봐. 얘를 부정해 볼게. 어떻게 되니? 어떻게 돼? 1 플러스 2는 뭐가 아니다? 4가 아니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얘를 부정해 볼게. 얘는 어떻게 되니? 3 곱하기 4는 12가 아니다.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지. 그럼 거짓인 명제를 부정했더니 뭐가 됐어? 참이 됐어. 참인 명제를 부정해서 뭐가 됐어? 거짓이 되겠지. 그래서 거짓인 명제를 부정하면 참이 되고 참인 명제를 부정하면 거짓이 돼요. 그럼 만약에 이 명제를 부정했는데 얘가 거짓이야. 그럼 원래 명제인 Q는 뭐겠어? 참이다 해서 참인지 거짓인 거를 부정을 통해서도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또는 거 어떤 애써? 중요한 부정 개념 첫 번째, 또는 거 어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또는 거 그리고지. 모든이랑 어떤 의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 모든 학생이 등교했대. 자, 얘가 참여되려면 한 명이라도 안 빼놓고 다 와야 되지. 여기까지 이해돼? 만약에 한 명이 빠졌으면 얘는 참여가 거짓이야. 거짓이지. 그래서 모두는 예외가 없어요. 그럼 이 명제가 거짓임을 증명하려면 여기가 한 명이 안 왔다는 걸 증명하면 되지. 그 증명을 뭐라고 그러냐? 발레라 불러. 한마디로 모든 게 성립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에서 발레. 그래서 명제가 거짓임을 가장 빠르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는 이 발레를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 개념은 뭐냐면 봐봐. 어떤 학생이 등교했대. 그럼 한 명이 등교해도 이게 참이지. 두 명이 등교해도 참이고 세 명이 등교해도 참이고 전부 등교해도 참이. 근데 언제 거짓이겠어? 한 명도 등교하지 않으면 거짓이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얘는 한 개라도 성립하잖아. 그럼 참이야. 그러니까 다 거짓이어도 딱 하나의 경우에만 성립을 한다라고 쳐도 얘는 참이야. 이해되겠어? 여기까지? 예를 들어 볼게. x제곱은 이런 거다 찾거든. 얘 어떤 x에 대해서 얘가 왜 참일까 거짓일까? 참이지. 왜? 전부 다 x축보다 위로 있어. 근데 딱 x축과 만난 점이 한 점 존재하지. 그럼 얘는 참이야. 근데 만약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를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왜? 이렇게 가야겠다. 이렇게 가자. 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왜? 모든 실수에서 다 0보다 커. 다 맞는데 딱 하나 걸려. 언제? 0일 때. 그래서 얘는 거짓이에요. 그래서 모든은 예외가 없이 전부 다 성립해야지만 참이고 어떤은 다 아니어도 딱 하나만 돼도 참이야. 여기까지 되겠니? 그래서 또는과 그리고 또는은 합집합의 개념, 그리고는 교집합의 개념이고 두 개가 부정관계다. 모든은 예외가 허용이 안 돼요. 어떤은 한 개만 성립해도 모든 명제가 성립한다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어떤이 거짓이 되려면 전부 다 아니어야 돼. 그래서 어떤이 성립하려면 피하는 조건. 피하는 조건인데 얘가 어떤이야. 그럼 얘가 성립하려면 진리집합 P가 뭐만 아니면 돼? 공집합만 아니면 돼. 그 다음에 Q라는 애인데 모든이야. 얘가 참이 되려면 Q라는 진리집합은 전체 집합이랑 같으면 돼요. 그래서 집합 개념으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공집합만 아니면 무조건 어떤은 참이 되고요. 모든이 참이 되려면 전체 집합과 그 진리집합이 두 개가 같아야 된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고, 자 그렇다면 이 명제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에 대해서 배우실 건데, 요 단어는 계산은 없어요. 말 문제예요. 명제는 일반적으로 P2면 Q2다 이렇게 표현해. 이때 이 P2면 얘를 가정 부분이라고 불러. 얘는 결론 부분이라고 부르거든. 기호로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나타내요. 그러면 P의 조건, Q의 조건의 진리집합은 라지 P, Q잖아. 그럼 진리집합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화살표 두 개로. 그럼 이 의미가 뭐냐면 P라는 애가 Q에 포함된다. 자, 이 뜻이 뭐냐?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가정 부분의 진리집합이 결론 부분의 진리집합 안에 포함돼야 돼. 그럼 봐봐.
이게 참이야 거짓이야?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 거짓이 왜? 2의 배수의 진리집합이 얘 진리집합보다 크지. 예를 들어서 발열을 들면 뭐가 있어? 6이 있지. 그지? 그래서 요게 P고 요게 Q면 포함관계가 4의 배수가 2의 배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에요. 그럼 반대로 얘는 이제는 요애가 이 안에 포함되니까 얘는 참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제를 보고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때는 가정 부분의 진리집합이 결론 부분의 진리집합에 포함되는지 이 포함력으로 보시면 돼. 그래서 대부분의 기억, 니은, 디귿 문제 풀 때는 요걸로 갑니다. 가정 부분과 결론 부분의 진리집합을 파악을 하고 이 포함관계가 성립하는지 그 포함관계가 성립했을 때 참이고 그게 아니면 이게 아니면 거짓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가정 부분 결론 부분이라 했는데 지금처럼 가정 부분과 결론 부분을 바꾼 걸 뭐라 부르냐면 역이라 불러요. 그래서 P면 Q이다 역명제는 Q이면 P이다. 자 그러면 이 역명제의 부정은 왜 뭐라 부르냐? 대우명제라 부르거든요. 자 얘는 얘의 부정이야. not Q이면 not P이다요. 그럼 포함관계가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그럼 이거랑 같은 뜻이 뭐였어? 얘였지. 정인아 봐봐. 지금 이 상태가 뭐야? 전체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P가 여기 있고 Q가 이 상태인 거. 여기까지 이해됐니? 소원 해야지. Q의 여집합이 요거야. P의 여집합이 이거야. 그럼 요 관계가 성립하지.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뭐겠어? 참이 돼요. 그래서 원명제 참 이거랑 대우명제의 요 둘은 같아요. 그럼 역명제는 얘 몰라요. 얘 직접 확인해야 돼. 근데 얘네 둘은 무조건 일치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뒤에서 뭘 할 거냐면 이 원래 명제의 참거짓을 밝히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면 대우명제의 참거짓을 찾은 다음에 대우명제가 참인 걸 이용해서 원명제가 참이다를 거꾸로 이렇게 유추할 수 있어요. 이걸 뭐라 부르냐? 대우증명법이라고 불러요. 이건 7단에서 배울 거예요. 7장에서. 어쨌든 지금 P면 Q이다가 참되려면 P라는 진리집합에 Q라는 진리집합에 포함되고 이게 성립하면 얘의 대우명제인 not Q면 not P이다도 참이 된다. 왜? 진리집합에 포함한 게가 성립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 너네 이거 아니?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거 아니? 3단문법이지. 봐봐. 사람이라는 걸 P라고 놓을게. 죽는다를 Q라고 놓을게. 소크라테스라는 R이 P래. 그럼 R이면 Q래. 어떻게 된 거야? 요새 연결돼서 결론. R이면 P고 P이면 Q이다 돼서 R이면 Q이다 성립한다. 이게 무슨 논법? 3단 논법이지. 명제도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P이면 Q이다, R이면 P다 면 누구로 연결돼? P로 연결돼서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고
R이라는 진리집합이 P라는 진리집합에 포함되고 Q라는 진리집합에 포함되니 따라서 R은 Q에 포함된다. 이게 돼요. 그럼 얘 부정이란다. 대우는 not Q이면 not P고 not R이다까지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3단면법 문제를 풀 때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줬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것들의 대우인 not Q이면 not P다, not R이면 not Q다까지도 써놓고 여러분들이 문제에 접근해 주셔야지 문제에서 안 헷갈리고 잘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 명제까지도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이때 이 가정 부분과 결론 부분이 참일 때 얘네들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표현법이니까 외우셔야 돼요. 자, P이면 Q이다 참이야. 이게 성립해. 이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애들이 외우기 힘들어하니까 어떤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줘. 이렇게 말해. P라는 애가 Q에게 주기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 조건이고, Q는 P한테 받을 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외워가거든.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봐봐. 너네 영어 좀 하지? 주어 누구야? 정인아, 이 문장에서 주어 누구야? 아주 정석 진도만 나가면 잠이 쏟아지지 그냥. 여기서 이 문장에서 주어 누구야? 민종, 주어 누구야? 근데 뭐라 쓴 거예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P P가 주어지. 주어가 앞에 있어, 뒤에 있어? 저기 화살표 기준으로. 앞에 있으면은 충분히야. 요거 주어 누구야? 주어. S 누구냐고? 내가 S였어요? Q가 아니. 우리 주어 동사할 때 SV 이러잖아. 주어 누구냐고. S Q지. 화살표 기준으로 뒤에 있어, 앞에 있어? 뒤에 있지. 앞 뒤잖아. 뒤에 있지. 그럼 필요야. 그럼 물어볼게. R은 K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화살표 딱 했어. 여기 누구 가야 돼? 아 그래, 여기 누구 가야 돼? R 누가 여기 오겠어? 그래, 이렇게 잡는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주어가 누군지 파악하시고, 충분이면 주어를 앞으로, 필요면 주어를 뒤로 보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아까 지금처럼 P면 Q이다가 저렇게 됐잖아. 영명제가 뭐였니? Q이면 P다. 얘가 참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지.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이거이자 이거야. 무슨 뜻이야? P도 Q에 포함되고 Q도 P에 포함돼. 그럼 둘은 뭐 하다는 얘기야? 그치? 두 진리집합이 같을 때가 있을 거야. 그걸 뭐라 부르냐?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요. 그때는 영명제도 참이야. 원래 명제가 참이야.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인데 영명제도 참이다. 그 뜻은 뭐다? 아, 필요 충분이구나.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하냐? 이게 아니고 서로 화살표를 써요. 그래서 이때는 P는 Q이기 충분 조건이다. P는 Q이기 한 필요 조건이다. 아, 두 개는 필요 충분이구나. 그래서 필요 충분은 두 진리집합이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래서 6장을 푸시면 되는데